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노숙인들이 또다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시설에서 하루아침에 갑작스레 강제 퇴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조건혁 아나운서가 들어봤습니다. 한 자활시설이 입소자의 의도도 묻지 않고 문자로 당일 즉시 퇴소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당일 즉시 퇴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지난 11일 해당 자활시설이 문자로 퇴소를 통보함과 동시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또 혹시나 했어요. 설마 우리들까지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무방비된 상태에서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짐 가져갈 때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는 해당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임을 인정하라는 등의 내용을 진정서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왔는지 뿐만 아니라 이용인들을 위해 마련되는 기부금품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사용이 되었었는지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그런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법적인 강제 퇴소를 취한 이 사건 퇴소 자체가 직접적인 인권 침해 행위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긴급한 구제 절차를 좀 나서달라라는 게 두 번째 진정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활시설 퇴소심사위원회는 입소 당시 연고가 없는 노숙 상태가 아니기에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가 내년 7월 폐지되는 장애등급제를 주제로 충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장애계 현안을 공론화하는 데 의미를 둔 자리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이상과 현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공론의 자항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걸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하고 그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까지 약 1년이 남았습니다. 맞춤형 복지, 민간협의체 운영 등 정부나 관련 민간협의체가 이에 대한 내용을 하루빨리 구체화하고 검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조건혁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학대 현장에서 벗어나도 정작 갈 곳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통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사람 중심의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방안 및 쉼터 운영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실장의 발제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김강원 실장은 신안 염전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을 통해 장애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확대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 조윤경 사무국장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학대 피해 장애인의 지원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학대 피해는 복지관의 서비스 체계 변화를 시켜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좀 다르다, 결이. 복지관은 학대 피해의 일선에서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구제라든가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 학비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적응을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은 복지관이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의 주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단순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잠재 능력을 발굴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의 잠재 예술 능력을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4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주최로 장애예술과 사회적 포용 3차 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이번 포럼은 장애예술과 발달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자기를 표현하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와 만날 때 그런 긴장감들이 사라지고 무대에 서는 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영종예술단 정창교 대표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평생교육제도가 필요하다며 사회에 나온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청년이 돼서 사회에 나오는데 사회에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때는 문화예술 교육을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학교가 끝난 뒤에 이제라도 예전에 조금 피아노를 쳤는데 배울 수 있겠느냐, 합창을 좀 할 줄 아는데 노래를 할 줄 아는데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지역사회 내에. 이제 그런 다양한 요구를 받아서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 거점 센터를 만들고 의미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의사 표현도 하고 사람답게 살도록. 발달장애인의 잠재 능력 개발과 자립 기회를 위해 전국적 문화예술 네트워크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재화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한 한국 발달장애인 농구리그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한국 발달장애인 농구리그는 지난 26일 군포시 시민체육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두 개 권역에서 리그가 진행된 작년과 달리 9개 시도가 더 참여해 총 4개 권역에서 22개 팀, 400여 명의 선수단으로 지난해보다 더 커진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발달장애인 농구대회는 각 지역에서 리그전을 거쳐 오는 8월 25일 강원도 인제에서 결승전과 함께 폐회식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복지TV가 장애인 체육 홍보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체육 발전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복지TV는 지난 25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력, 시설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 행사와 방송 등에 관한 협조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김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제12회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4일 천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화합을 위해 지난 2007년에 처음 개최됐고 올해로 12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시군 지회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천안 지역에 와서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날 충청남도 14개 시군 지역 시각장애인 및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행사에는 유공자 감사패 전달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우승기 반환, 선수 심판,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부 행사에는 육상 줄다리기, 공볼링과 멀리뛰기 씨름 등 총 11가지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참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이게 내 몸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생활체육대회나 충남천이나 어디나 다 참석하게 됐어요. 이날 대회에서 아산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보령이 준우승, 공주가 3위를 차지해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동행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보령시가 마을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마을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윤성은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은골마을에 작은 박물관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마을 단위 문화예술 창작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보령시 개화 삼리마을이 선정돼 주민들은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 박물관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농촌의 자원과 이런 것을 수집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널리 알리고 또 같은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자체의 보조비 지원과 마을기금, 지역 향토 기업의 후원이 더해져 주민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됐으며 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전시 공간을 확보했고 주민들은 대대로 소장하던 고품 약 500여 점을 기증해 전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주민들로 구성된 은골민요 동아리 창단과 마을의 희노애락을 담은 책을 발간해 마을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네 분들과 합동해서 이게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해 주십사 하고 마을 분들과 같이 행복한 마을, 꿈이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후원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석탄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6, 70년대 돌과 석탄 채굴이 생업이었던 마을. 지자체와 지역기업이 주민들과 한마음이 돼 마을 뿌리를 찾아 상생하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보라 기자입니다. 광양시는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산업평화 실현 노사민정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남 지역 최초로 산업평화 광양선언을 한 이 대회는 올해로 24번째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진행해 근로자 복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근로자와 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근로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위로했습니다. 저희 광양시 24회 노사민정 한마음 대회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사 간의 화합 차원에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24년 했었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광양시 노사민정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업평화 공동실천선언과 일자리 나누기 공동선언으로 기업과 근로자,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약속해 그 의미가 컸습니다. 노사민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기 좋은 광양, 기업하기 좋은 광양, 살기 좋은 광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매실 주산지인 전남 광양에서 올해 처음으로 매실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섬진강과 백운산의 청정 기운을 품은 빅그린 광양 매실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광양 매실 출하는 다합 농협을 시작으로 광양농협, 진상농협 등 6곳에서 진행됐으며 매실 출하 계획량은 올해 작황이 좋아 지난해 3,014톤 대비 32.7% 증가한 4,000톤으로 예상됩니다. 광양시는 광양 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가공과 판촉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매실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가 개장 1주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와 종합가공지원센터가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견인하는 가공 창업의 메카로 거듭났습니다.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시제품과 가공품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는 현재 6천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1차 생산에서 지역 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가에 다시 환원하는 지역 상생 시스템 운영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선한 지역의 농산 가공품을 지역에 판매하는 선순환 구조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창업 성공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공모기간은 7월 11일까지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최근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나온 인도 케랄라주를 방문하는 여행자는 감염에 주의하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당부했습니다. 인도보건부는 케랄라주에서 13명이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고 이 중 1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발생 지역에서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대추야자 수액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입양아동 약 3명 중 2명이 여자아이로 여아를 선호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은 총 465명으로 이 중 여아가 315명인 68%를 차지했습니다. 교육부가 충남 아산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통해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등 현장 교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례군 보건의료원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관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인형극 공연을 열었습니다. 또 레이저쇼와 마술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아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이 예술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